이 수술은 재활이 필요 없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듣고 무릎을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앱입니다. 연골판 절제술, 추벽 절제술, 지방패드 절제술, 이 수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관절경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봉합하거나 새로운 것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기간이나 보호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체중 지지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바로 일상생활 가능해요. 재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듣고 수술 후 무릎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치의의 말을 듣고 수술 후 방치한 결과 무릎이 더 안 좋아진 케이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무릎에서 소리와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통증의 이유와 중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무릎 수술 후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4년 8월 오른쪽 무릎에 지방패드 절제술, 추벽 절제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전 이력으로는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리고 오래 걷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에서 통증이 있었는데요.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활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듣고 관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셨는데요. 수술 후 5개월이 지나도 확 좋아지는 느낌도 없고 오히려 불편감이 더 커졌습니다. 슬개골 밑에서 통증이 있었고 걸을 때 무릎 속에서 걸리는 느낌도 나고 풀썩풀썩 꺾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어려웠고요. 가장 큰 특징은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옆 사람에게도 들릴 정도의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통증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 증상은 저와 재활을 시작한 수술 후 8개월 때도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주치의에게 운동하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병원에 재활시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활에 대한 교육이나 연결 과정 없이 혼자서 찾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책임하죠. 환자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찾아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운동을 했는데도 좋아지는 느낌이 없어서 제대로 재활을 하려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의 가장 큰 불편감은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나타나는 소리와 통증이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선 자세에서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럴 때마다 통증도 강하게 생겨서 한번 통증이 생기면 앉아서 쉬어야 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PFPS,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검사인 맥코넬 테스트에서 양성임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슬개골을 안쪽으로 살짝 민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는 소리와 통증이 덜 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리를 그렇게 잡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요? 네. 제가 이게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이걸 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소리가 덜 나더라고요. 슬개골 정렬에 이상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까지 했던 운동을 점검해 봤습니다. 운동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증상이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확인해 본 결과 역시나 엉망이었습니다. 자세도 안 좋았지만 힘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하셨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중둔근 운동으로 사이드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동작 많이들 보셨죠? 환자분께 어디가 힘드신가요? 라는 질문에 힘이 들어가는 부위를 짚은 모습입니다. 여기 중둔근 아니잖아요. 그죠? 이 운동 습관들이 불균형을 더 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굴곡도 완전한 범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통증의 주된 원인은 아니었고요. 슬개골 내외측 정렬에 문제가 생긴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PFPS, 이 환자의 통증의 주된 이유였는데요. 수술 후에 생긴 불균형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운동을 잘못해서 더 악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는 슬개골의 정렬을 맞춰서 슬개골이 활차구 위에서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슬개골 정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재활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내측 광근, 외측 광근과의 균형입니다. 내측 광근에 비해 외측 광근이 우세해지면 슬개골을 바깥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두 번째, 엉덩이 근육과 대퇴근막 장근과의 균형입니다.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을 내회전시키는
대퇴근막 장근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지는데요. 대퇴근막 장근에 연결되어 있는 장경인대가 슬개골을 바깥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아까 환자분이 사이드킥을 중둔근이 아닌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로 들어올리고 있으셨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몸을 더 안 좋게 만든 겁니다. 세 번째, Q앵글입니다. 이 각이 커지면 외반슬이 생겨서 슬개골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됩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엉덩이 근육의 약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발의 정렬입니다. 발이 회내, 쉽게 평발이 되면 외반슬이 생기면서 Q앵글이 커지게 되고 슬개골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발 근육들의 기능 저하도 이유가 되지만 엉덩이 근육의 약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슬개골 내외측 정렬에 문제가 생긴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PFPS, 허벅지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하나, 엉덩이 근육의 약화와 연관된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연골연화증 환자들이 발과 고관절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허벅지 밸런스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노력해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도 발부터 무릎, 고관절의 정렬이 딱 맞아 떨어질 때는 소리와 통증이 없었지만 이 부분이 조금만 어긋나도 통증이 강하게 나타나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엉덩이 근육을 깨우면서 정렬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킬 때 항상 거쳐가는 동작이 있습니다. 힙 힌지에서 힙 도미넌트 스쿼트로 넘어가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햄스트링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죠. 그럼 햄스트링이 당겨서 힙 힌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건측 다리에 햄스트링이 더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이분은 그 중에서도 정도가 심각한 편이었는데요. 힙 힌지를 하면 이 정도만 구부려도 건측 다리의 햄스트링에서 불편한 자극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칭 자극이 아니라서 누워서 햄스트링 유연성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환측보다 건측의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힙힌지를 이 정도까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왜 힙힌지에서 햄스트링에 불편한 느낌이 있었을까요? 이분은 햄스트링의 유연성 부족이 아니라 곽인장 때문이었습니다. 건측의 햄스트링을 꾹 눌렀을 때 으악 하면서 통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측의 햄스트링은 별 느낌이 없었고요. 수술 후에 환측 다리가 불편하니까 건측 다리로 무리를 하면서 불균형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햄스트링의 긴장도를 낮추고 다시 해보니까 괜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재활 진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소리와 통증 등의 일반적인 증상들이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이분이 수술 전부터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불균형이 장기간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측의 햄스트링 곽인장 같은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재활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재활 진도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재활을 꼭 해야 된다. 수술 전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이 환자가 수술 후 바로 재활을 시작했다면 지금처럼 불균형이 심하진 않았을 테니까 재활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분의 증상, 생활 습관을 들어봤을 때 수술 전에 재활을 먼저 해봤다면 수술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환자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면 나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활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냥 두는 경우도 많고요.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이 환자분처럼 더 힘들어지거든요. 급한 수술이 아니라면 기능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꼭 제대로 재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